중독에서 회복한다는 건요, 그냥 뭔가를 끊는다? 이걸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바로 그 어렵지만 또 희망으로 가득 찬 여정의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회복으로 가는 이정표를 따르는 사람보다 죽음으로 가는 이정표를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 어떠세요?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이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왜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지 바로 와닿죠. 회복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우선 중독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슨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도덕적인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중독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는 진행성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아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럼 진짜 싸워야 할 적은 뭘까요? 그건 술이나 약물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바로 이 중독성 사고라는 녀석입니다. 난 괜찮아 하면서 부정하고 어쩔 수 없었어 라며 합리화하고 누구 때문이야 하고 남 탓을 하는 바로 이 생각의 패턴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덫에 하둬버리는 진짜 무서운 적이죠. 네, 바로 그 중독성 사고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회복의 길에 딱 들어섰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아주 거대한 벽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는 정말 위험한 환상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죠. 조금만 마시는 거, 조절하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난 언제든 끊을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회복의 세계에선 단 한 잔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조절할 수 있다는 위험한 환상을 완전히 버리고 완벽한 단절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거기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브레이크가 파열된 상태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내가 아무리 멈춰라고 소리치고 발버둥 쳐도 의지만으로는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통제할 수 있다는 게 환상이라면 그럼 도대체 진짜 첫걸음은 뭘까요?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바로 항복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먼저 지는 거죠. 그쵸. 누가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시인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 나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의 첫 단계이자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정직한 행동의 시작인 거죠. 우리가 흔히 밑바닥을 쳤다고 하잖아요. 이게 꼭 무슨 드라마처럼 모든 걸 잃는 파멸적인 사건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문득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뼈저리게 깨닫는 그 모든 순간, 그게 바로 각자의 밑바닥인 셈이죠. 자, 그렇게 변화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섰다면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깨달아야 해요. 그건 바로 이 길은 절대 혼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숫자가 하나 있죠? 300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전 세계 19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우리가 AA라고 부르는 곳을 통해 함께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보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닌 겁니다. 맞아요. 이 힘든 여정에는 든든한 동반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AA 같은 지지그룹, 또 나보다 앞서 길을 간 후원자나 멘토,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힘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 공동체의 힘을 설명하는 아주 멋진 비유가 바로 기러기 리더십입니다. 기러기 떼가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거 보셨죠? 선두가 바람을 막아주면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힘을 아낄 수 있고 서로 울음소리로 격려하면서 아주 먼 길을 함께 가잖아요. 회복의 길도 똑같습니다. 함께 할 때 더 멀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면 이제 시선을 밖이 아니라 내 안으로 돌릴 차례입니다. 회복을 가로막는 내 안의 진짜 적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거죠. 네, 회복이라는 게 단순히 뭔가를 끊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에 대한 태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안 하기가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기로 바뀌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중독까지 가게 만들었는지, 내 안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파헤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두려움을 무릅쓴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요. 내 안의 분노나 끝없는 자기 연민 같은 감정적인 문제들, 또 끊임없이 남 탓하고 합리화하는 생각의 문제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엉망이 된 관계 문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문제 목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내 안의 문제들과 정면으로 마주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중독 때문에 무너져 내린 내 바깥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죠. 이 단계를 바로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상처 주고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거예요. 이건 그냥 미안해 한마디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 대화하고 깨져버린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 과정이 얼마나 큰 선물로 돌아오는지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딸이 저에게 달려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머금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딸을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거죠. 잃어버렸던 사랑, 망가졌던 인간관계의 회복. 이게 바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회복이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단순히 술을 끊는 걸 넘어서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까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 뭔가를 참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충만한 삶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영웅의 여정은 나 혼자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이 힘든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이 여정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맞아요. 회복은 완치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직도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 전달이 뭐 엄청나게 거창한 걸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저 사소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 그걸로 충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나눔을 통해서 나의 아팠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는 거죠. 결국 회복이란 낡고 고통스러웠던 한 편의 이야기를 끝내는 것인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이 길 분명 쉽지 않죠? 하지만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희망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까요?